어머니,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43만 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쓰신 아직 거예요? 거짓말하실 어떻게 쓰신 겁니까?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도대체 집안을 어떻게 쓰신 울렸습니다. 거예요? 식탁 위에는 구겨진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43만 7천 원. 74년을 살아오면서 최영자는 이런 금액의 전기요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우야, 나는 정말 몰라.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전기를 이렇게 써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들의 차가운 눈빛에 최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식탁 위에 고지서가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최영자는 말없이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43만 7천 원.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전기요금을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우야, 나는 정말 모르겠다.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전기를 그렇게 씁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에어컨을 켜놓고 깜빡하신 적은 없으세요? 최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산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는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등 하나를 켜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강풍 대신 약풍을 선택했습니다. 냉장고 문도 오래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영자는 26살에 남편 박종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여행 한번 마음껏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외식도 특별한 날에만 했습니다. 대신 빚 없이 살아보자는 것이 부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8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영자는 처음으로 집이 너무 넓다고 느꼈습니다. 식탁에는 빈 의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실에는 늘 들리던 남편의 기침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TV를 켜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최영자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성우는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자는 국민연금과 남편이 남긴 적은 예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전에는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가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거리조차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6월 말,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7월이 되자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특보를 내보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자도 결국 작은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들기 전 2~3시간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말을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했던 것입니다. 영자 씨는 혼자 사는데 전기를 많이 쓰나 봐?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흔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작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호는 자신을 바라보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간 뒤 최영자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영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아닌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전력 사용량 안내 문자였습니다. 최영자는 무심코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 예상 전기요금 41만 원. 이번 달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영자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다음 날 아침, 최영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아들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싱크대 옆에 붙어있는 전기 사용 절약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출 전 플러그 확인, 에어컨 26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몇 년 전 직접 적어 붙여놓은 종이였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최영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전기를 아끼며 살았는데 이제는 전기를 펑펑 쓰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아들 성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관리사무소에 알아봤어요. 최영자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문제가 밝혀졌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달랐습니다. 계량기는 정상이라네요. 그래. 사용량도 실제로 많이 나온 게 맞답니다. 최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에어컨 계속 켜놓고 외출하신 적 없다니까. 어머니, 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 없으셨어요? 그 말에 최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치매. 아들은 지금 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야, 너는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성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영자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자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한테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떠오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자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이 40만 원 넘게 나왔다며? 혼자 사는데 그게 가능해? 에어컨을 밤낮 없이 틀었나 보지.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에게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마자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날 밤, 성호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지서와 사용량 내역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인쇄물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최영자는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용량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공장을 돌린 것처럼 전기 사용량이 폭증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이라고?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말도 안 된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맨날 모른다고만 하잖아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조심스럽게 중재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성호도 답답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실수는 이해해요. 그런데 다음 달 예상 요금도 40만 원이 넘잖아요. 최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장 답답한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최영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병원? 기억력 검사 같은 거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골목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도 자신이 지나쳤다는 걸 느꼈는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최영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늙긴 늙었지. 어머니. 하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기억한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도 기억한다. 내가 전기 아끼려고 선풍기 끄고 자던 것도 기억한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뜨거운 여름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옥상 쪽에서 낮게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한밤중인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영자는 무심코 시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어두운 옥상 창고 쪽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 시간까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걸까? 잠시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의 기억이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하나, 벽걸이 TV 한 대, 선풍기, 전기밥솥, 그리고 7년 전에 구입한 작은 벽걸이 에어컨.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최영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반찬 몇 개와 물병이 전부였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건조기도 없었습니다.
안마의자도 없었습니다. 전기장판도 여름이라 창고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43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날부터 최영자는 작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모두 뽑았습니다. TV도 전원 코드를 제거했습니다. 선풍기도 사용 후 바로 뽑았습니다. 에어컨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워도 참았습니다. 밤에는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뒤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력 사용량 조회 서비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사용량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용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간이 일정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 그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유난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영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새벽에 뭘 쓴다는 거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TV도 꺼져 있습니다. 선풍기도 타이머로 꺼집니다. 냉장고 말고는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력 사용량은 계속 치솟고 있었을까요? 며칠 뒤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낮 기온이 36도를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영자는 결국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진 뒤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천천히 건물 주변을 걷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상 창고 창문 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창고에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내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윙 낮게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소리였습니다. 최영자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창고에 에어컨이 있었나?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건물 주민들이 가끔 짐을 올려두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옥상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건물주 김동철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건물주였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자 어르신.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최영자가 물었습니다. 옥상 창고에 누가 사용하나요? 건물주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왜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던데요. 아,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청소용품도 있고 이것저것 보관하는 곳입니다. 건물주는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운데 들어가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영자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성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 알아봤어요. 최영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병원? 기억력 검사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야. 네. 아직도 내가 깜빡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니? 그럼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 말에 최영자의 가슴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나도 찾고 있다. 뭐요? 이상한 점.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최영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진실보다 자신의 판단을 먼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자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도 끄고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잉, 위잉, 옥상 방향이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하늘 아래 옥상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최영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문제는 우리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최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직접 한전에 정밀 점검을 요청하기로 말입니다. 한전에 정밀 점검을 요청한 지 사흘 뒤, 2명의 점검 직원이 최영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이 요청하신 건이죠? 네. 전기요금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요. 직원들은 먼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 TV, 선풍기, 에어컨, 모든 가전제품을 확인했습니다. 한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 구조가 아닌데요. 최영자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계량기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외부 전기실로 향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쪽 좀 봐요. 왜요? 수치가 안 맞는데요. 최영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뭔가가 발견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계량기 사용량과 실제 집 내부 사용량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 전기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최영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곧바로 전선 추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실 안쪽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르신, 여기 와보세요. 최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기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직원이 한 줄의 배선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이 어르신 계량기에서 나가는 선입니다. 네. 그런데 직원은 손전등을 비추며 전선을 따라갔습니다. 선은 최영자의 집으로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옥상 방향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배선을 추적한 끝에 마침내 결론이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최영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가요? 옥상 창고 에어컨입니다. 네. 이 에어컨 전기가 전부 어르신 계량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직원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조명 일부도 그렇습니다. 공용 콘센트도 연결돼 있고요. 최영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올여름 폭염 때문에 옥상 에어컨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기요금이 전부 어르신 앞으로 나온 겁니다. 최영자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근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짓말쟁이 취급받았던 순간, 치매를 의심받았던 순간, 경로당에서 들었던 수군거림,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건물주 김동철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배선이 잘못 연결돼 있습니다. 건물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는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공사하셨습니까? 10년 전쯤입니다. 옥상 증축 공사 때죠? 건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옥상 창고를 만들 때 진행된 공사, 그 과정에서 배선이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직원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수년 동안 요금이 잘못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영자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낸 돈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몇천 원, 몇만 원, 그렇게 쌓인 세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 생각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성호였습니다. 최영자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상황 설명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피해자입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에어컨 켜놓고 잊으신 거 아니에요? 모든 말이 칼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건물주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구나. 그 짧은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건물은 며칠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주민들은 복도에서 만나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 영자 어르신이 맞았네. 세상에 1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니. 괜히 오해했네. 사람들은 이제야 최영자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를 최영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건물주 김동철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영자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공사 맡겼던 업자 말만 믿고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주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과다 청구된 전기요금 보상안이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계산 중이었지만 일정 부분은 즉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자는 서류를 한번 보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최영자는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성우는 거실로 들어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케이크를 내려놓고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성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보다 제 판단을 먼저 믿었습니다. 최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실은 전기요금보다 제가 더 무서웠습니다. 최영자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성우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 드시는 게 무서웠어요. 혹시 기억을 잃어가시는 건 아닐까? 혹시 혼자 계시다가 아프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최영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결국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핑계로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최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너 어릴 때 기억나니?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학교에서 돈 잃어버렸다고 울면서 들어온 적 있었지. 성우는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선생님도 친구들도 너를 의심했어. 맞아요. 근데 엄마는 아니었어. 최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왜인지 아니?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그 짧은 말에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영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성우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다음에는 의심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믿어줘라.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잘못 연결된 배선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옥상 창고와 공용시설은 별도 계량기로 분리되었습니다. 전기요금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새로운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최영자는 식탁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잠시 후 미소가 번졌습니다. 18,000원. 정상이 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한 명이 커다란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무슨 선물? 새 에어컨. 최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멀쩡한 게 있는데. 그동안 너무 아끼고 사셨잖아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울 때 참지 마세요. 며느리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올여름은 시원하게 보내세요. 최영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43만 원짜리 전기요금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못할 교훈도 남겼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실수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있다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자는 새 에어컨이 설치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오랜만에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